감사하게도 끌어당김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독자분 중 한 분이신 미니경조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계실 테니 같이 하면 유용할 것 같아서 모두와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왜 시각화가 현실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할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기계론적 세계관과 양자역학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계론적 세계관은 모든 대상을 작은 구성 요소들로 이뤄진 기계처럼 보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모든 대상이 파동과 입자 상태를 지니며 전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생각해요. 끌어당김 법칙을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양자역학적 세계관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세계관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현대의 그 누구도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천체가 돈다는 천동설을 믿지 않겠지만 중세시대 사람들을 붙잡고 지구가 돕니다 라고 말하면은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대다수가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저 또한 예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XY 좌표부터 공교육으로 배운 모든 내용은 기계론적 세계관에 기반해서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고방식을 앞으로 영상을 통해 바꿔드릴 예정이에요. 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많이 바뀌실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계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약 400년 전 뉴턴, 베이컨, 데카르트에 의해 확립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계론적 세계관 특징은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움직이는 물질로 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모든 대상은 작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요소들은 전체를 이루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관념이요, 이때 실체는 부분이며 전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사례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 반에 12명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학생 개개인은 실체고 반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라는 관점이 기계론적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이와 달리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실체는 학급이지 학생 개개인이 실체는 아니라고 해요. 진짜 실체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라고 합니다. 다른 예시를 제가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사람은 물질적인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몸이 실체일까요? 아니면 정신이 실체일까요? 맞습니다. 몸도 완전한 실체가 아니고 정신도 완전한 실체가 아니에요. 여기서 몸이나 정신을 따로 분리해서 그 하나가 실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이 두 개가 합쳐진 게 나라는 실체인 거죠. 하지만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는 몸을 따로 분리해 그것이 실체라고 말하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양자역학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기계론적 세계관보다 우리 세상을 더 잘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양자역학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동설과 지동설처럼 기계론적 세계관과 양자역학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영상의 본론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끌어당김 법칙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여러분은 기계론적 세계관 관점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알아야 해요. 그래야 끌어당김 법칙을 올바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노력해도 끌어당김 법칙이 작동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건 여러분이 양자역학 관점이 아니라 아직도 기계론적 세계관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기술이 고도로 발전하기 이전에는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도 대다수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가 고도화됨에 따라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특히 눈으로 관측하기 어려운 원자 단위, 전자 단위의 양자역학 세계에서는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눈으로 관찰 가능한 실체라는 범위를 넘어서면은 기계적 인지로 이해하지 못할, 그리고 일관적이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 차이를 아시려면 물질과 에너지의 비결정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용어 한번 살펴볼게요. 비결정성이란 두 가지 한자어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분자, 이온 따위가 결정과 같은 규칙 배열을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상태, 두 번째는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는 성질. 이 말은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고정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물질은 단 한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고 말해요. 그래서 한계가 발생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야구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야구공은 입자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리로 우리는 대체로 모든 다른 물질들도 모두 같은 특성, 즉 입자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물질과 에너지를 작은 단위로 분석해보면 입자와 파동 상태 모두를 지닐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전자실험을 기억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야구공처럼 단단했던 전자가 관측자가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파동으로, 입자로 생각하고 바라보면 입자로 관측이 됐었죠. 단지 관찰자가 그 관찰 의도만 바꿨을 뿐인데 관찰 결과는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끌어당김의 기본 원리입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로 시각화를 하면 특정 주파수가 생기고 그 주파수가 우주에 존재하는 주파수와 일치됐을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서 상상이 현실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시각화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등장하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죠. 문제는 시각화를 하는 사람 대다수가 의심을 해요. 과연 내가 시각화만 했을 뿐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자연스레 실패했을 때 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부정적인 상황에 존재하는 나를 시각화하고 그 시각화로 인해 현재가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우주 에너지는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에 반응해 그걸 현실로 만들 뿐이에요. 그런 이유에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상황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끌어당김 법칙을 실패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황을, 그리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끌어당긴 거예요.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긍정 확언과 감사일기를 쓰라고 권유해드린 거예요. 추가로 끌어당김을 할 때 특정 상황을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끌어당김 법칙은 이미 성공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감사함을 표할 때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해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와 같이 우주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같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느껴야 해요. 무언가를 바란다는 건 그게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죠. 그럼 그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 끌어당겨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면 잘못될 확률은 0%예요. 즉 절대로 실패의 상황을 끌어당기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정말로 중요한 개념을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끌어당김 법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끌어당김 법칙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된 현실을 끌어당겼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원하시는 현실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감사함을 표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꿈꿔왔던 삶을 살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